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브라우트 영상. 오늘 볼 것은 바로 이거, 로보톤 GAT-X207 블리츠 건담. 블리츠 건담 로보톤입니다. 최신작 버전 아니메가 아니고 2013년 3월에 나온 그 혼앱 한정판 블리츠 건담의 로보톤 제품입니다. 당시 가격으로 4,200엔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동안 블리츠 건담이 굉장히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서 거의 2배 가격 정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경위를 가집니다. 흑백에 가깝지만 빨간색은 컬러인 이런 묘한 박스 아트로 되어 있고요. 뒷면도 이 모양입니다. 되게 특이하죠? 그리고 여기에 아스란 사가떼라고 써 있습니다. 원작에 몇 안 되는 명대사죠. 니콜의 대사는 기억나는 게 거의 그 근처 몇 분 동안 집약되어 있잖아요. 아스란 사가떼하고 보쿠노 피아노하고 그 밖에는 뭐가 있지? 뭐 제 건담엔 뭔가 재밌는 기능이 있거든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대사가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 거 보면 그건 명대사가 아닌 거죠.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건담 탈취할 때 블리츠는 부팅이 오래 걸리나봐요. 네. 최신 로보톤은 여기에 대사가 써있는데 여기엔 안 써있네요. 이게 대신하는 거겠죠. 여기 아스란 사가떼가. 이런 내부 블리스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본체하고 구성품입니다. 아까 본 블리스터에는 본체가 빠져 있었죠. 이걸 빼놓고 따로 전시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별 볼 일 없는 부속품들이라는 이야기죠. 이것만 있어도 뭐 충분한 그런 겁니다. 본체를 한번 보면 이렇고요. 옆에서 와이드로 본다,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네, 본체는 이따 자세히 볼 거니까 구성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를 잡는 손이 지금 여기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반대쪽 무기 잡는 손이고요. 빔사벨 같은 걸 쥘 수 있는 손인데, 블리츠 건담은 빔사벨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제품에서는 분리는 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주먹은 빔사벨용은 아니고 랜서 다트를 쥐어줄 수 있는 그런 용도겠죠. 그 전설의 아스란 사가떼 장면이죠. 투명해져 있다가 미라주 콜로이드가 풀려버리는 장면이죠. 마치 정정당당하게 공격하려고 미라주 콜로이드를 대범하게 풀어버리는 것처럼 연출상으로는 보이지만 아마 배터리가 떨어져서 그렇게 된 거겠죠. 그 다음에는 꽉 쥔 주먹손이고요. 이건 반대쪽에 지금 끼워놓고 있습니다. 4쌍 들어있는 거죠. 이쪽 쫙 편 손까지 해서. 이 쫙 편 손도 그 GAT 시리즈의 그 특징을 재현하고 있지는 않은 손입니다. 그냥 단으로 나누어져 있고 중앙 부분 디테일은 없습니다. 모양이 나쁘진 않은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레이프닐 집게 부분이 전개된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이걸 가동식으로 만들어져 있긴 한데 다 물어줄 수가 없어요. 안쪽으로는 이게 한계입니다. 세모난 모양으로 안 돼요. 그리고 전개는 이렇게 끝까지 펴주고, 그래서 접혀 있는 건 지금 여기 꽂아 놓은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레이프닐 발사된 형태를 재현할 수 있는 와이어가 들어있고요. 이 와이어가 노란색인가요? 원래? 프라모델도 저랬던 것 같긴 하네요. 그 다음에 빔사벨 이펙트가 있고, 그리고 시드 로보톤 시리즈에 이 뾰족뾰족한 베이스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리뷰에서는 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것만 언급하겠습니다. 지주도 하나 들어있고 별로 통일성이 없어서 저는 저런 그 고유의 베이스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다 똑같이 생긴 게 좋습니다. 베이스는 아예 뭐 시리즈 로고 같은 게 박혀있지 않는 이상은. 홈스테이지를 가지고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등 부분에 이걸 꽂아서 여기에 꽂는 거죠. 퀴케바인 마크 2 같은 그런 왼팔에 이런 발사병기가 달려있는 차크람 슈터가 달려있잖아요. 그쪽은 생긴 것도 좀 비슷한 컨셉 같이 생겨가지고 무기 배치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차크람 슈터를 이렇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프 닐입니다. 잘 보면 여기에 좀 돌기가 큰 게 박혀 있습니다. 여기 부분 돌기가 큰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정이 너무 빡빡해서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히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방일체 트리케로스를 빠른 시점에 분해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공방일체 트리케로스, 비합리한 병기의 일종이죠. 라이플도 달려있고 사벨도 달려있고 그리고 랜서다트라고 하는 미사일도 달려있고 실드이기도 한, 그래서 방어 중에는 무기를 전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아주 훌륭한 병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블리츠 건담은 은신 상태를 이용한 기습 공격용 로봇이기 때문에 블리츠 건담이 이 방패를 사용해야 하는 순간이라는 건 공격을 성공시키고 난 다음 철수하는 시점이거나 아니면 그 기습이 들켰을 때 그 작전이 실패해서 회피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막 설계사상하고는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게 GAT 넘버들하고 포메이션을 맞춰서 그 다른 애들이 어그로 끌었을 때 얘가 막다치는 그런 기체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완전 단독 작전을 하든가, 그래서 이걸 거의 대놓고 무슨 탱커처럼 쓰는 자프트의 운용 방침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일반적인 진보다 훨씬 좋으니까 그냥 진 대신 쓴 거겠죠. 네. 미겔 같은 애들도 진을 탔었으니까. 그 니콜이라고 해도 뭐 기본 기체는 진이었겠죠. 지휘관도 아니고 하니까. 그랬으니까 진처럼 어차피 남의 거 공짜로 훔쳐다 쓰는 거니까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건담이죠. 랜서다트가 만지다 보면 이렇게 우스스스 쏟아지기 때문에요. 고정 기믹이 있는데도 이게 잘 벌어져요. 그래서 쏟아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계적인 디테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중 볼 조인트로 이렇게 접속이 되어서 자유자재로 움직이긴 합니다. 모양은 좀 안 좋지만 가동성에는 도움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가동성하고 프로포션도 잠깐 보면서 넘어가자면 대단히 멋있게 잘 나왔어요. 이 로보톤 시드 9 시리즈가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생겼습니다. 원작하고도 조금 다른 느낌으로 스타일리시해서 허리 같은 부분은 대단히 좀 좁으면서 얇게 가늘게, 가늘다는 말을 얇다고 자꾸 말하게 되는 걸까? 얇은 건 이런 게 얇은 건데 최근 국어 기능에 혼란이 좀 생기고 있어요. 아무튼 이 가느다란 허리 가지고 있고 다리 부분도 좀 어레인지가 되어서 이 다리 장갑을 원래는 정강이까지 일체형으로 되어 있었던 걸 분리해서 따로 별도 파츠를 만들었습니다. 아스트레이 골드 프레임 아마치 미나 보면 이런 식으로 따로 달려 있잖아요. 역수입한 감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좀 더 일체감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앵클 가드의 연장처럼 이렇게 되었어요. 원래는 정강이가 늘어나 있는 그런 디자인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원작하고는 다른 건담이 되어버렸지만 스타일리시하고 멋있어서 이번에 새로 나온 시리즈하고 비교해도 1장 1단이 있는 지금 봐도 괜찮은 그런 완성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얼굴 부분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부분 메탈릭 도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턱 부분 빨간색 도색되어 있고, 얼굴 조형에 관해서는 이 페이스가 원래 디자인은 좀 더 뾰족하면서 날카로운 느낌인데, 이 로보톤 9 로보톤 버전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히로익한 일반적인 건담 주인공들처럼 조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상도 조금 더 부풀면서 뒤로 길었으면 좋았을 부분이 납작하기도 하고, 뿔의 노란색을 도색으로 이렇게 재현하고 있는 건 눈에 굉장히 띄게 잘 보여서 보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볼 조인트로 가동을 하고요. 머리가 좀 뒤통수 같은 게 줄어들어서 많이 움직입니다. 옆으로도 이 정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동체 부분에 빨간색 도장되어 있고, 이 근처에 삼각형 같은 건 그거는 제품마다 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안 들어가 있기도 하는 거니까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색 톤의 차이 같은 게 좀 있어요. 의도된 건지 아니면 밑색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로보톤 계열 보면 눈도 색이 좀 선명하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이 경우도 바랜 것 같은 그 아이 컬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옛날 로보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최신 로보톤도 얼굴 근처 눈 센서 이런 도색이 좀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해요. 등 부분, 이 블리츠가 200계열 GAT 프레임이라서 100 계열하고 좀 다르다고 하는데, 막상 보면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냥 100 계열을 그냥 개조한 것처럼 생겼습니다. 이 부스터 달려있는 위치 관계 같은 것들이. 그 다음 여기에 뾰족한 세로형 이런 테일 바인더 같은 거 가동을 하고요. 꽤 많이 가동하죠. 볼 조인트로 가동합니다. 아래쪽은 가동을 안 해요. 그 다음 허리 가동을 하고, 볼 조인트로 가슴 쪽하고 여기 허리 쪽하고 이중으로 가동을 합니다. 어깨 관절 이렇게 별도 어깨로 되어 있어서 이 어깨 장갑을 분리할 수도 있고요. C형 파츠로 연결을 하죠. 그리고 볼 조인트로 결합되어 있는 어깨가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면서 이 안쪽 받아주는 부분도 HG 프라모델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인출도 됩니다. 어깨 장갑은 축을 박아서 금속 축을 박아 놓았어요. 축으로 가동을 하고, 상완 부분 회전하고, 하완 부분은 이중 관절로 접히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접히는 편입니다. 다음 손목이 볼 조인트. 어깨 장갑을 다시 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깨 장갑의 이 프레임 색상에 배치된 형태 같은 것들이 조금 원작하고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이렇게 정돈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는데, 로보톤은 약간 러프한 배치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아머가 가동을 볼 조인트로 하고요. 프론트 아머 가동을 하고요. 이 위쪽 단은 고정이고 아래쪽에서 가동을 합니다. 이런 구조죠. 이게 허리의 어떤 아래쪽 가림막 같은, 이 허리의 맨 아랫단이죠. 그런 느낌으로 봐야겠죠. NT1 건담처럼. 그 다음에 이게 로보톤 옛날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관절 부분이 오래되면 고착돼 버리더라고요. 제가 이걸 구입했을 때
이 부분이 완전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손을 각오하고 꽉 잡고 이렇게 뜯어서 그 고착된 걸 뜯었거든요. 네. 이 눌어붙었던 자국이 좀 보입니다. 네, 여기 보이죠? 이렇게 좀 이상하게 되어 있죠. 이게 이 옆쪽에 있는 고관절 이동김이 있거든요. 이 이동되는 이 샤프트하고 접혀 있는 상태로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었던 물건이니까 눌어붙었어요, 여기가. 그래서 처음에 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로보톤을 구입할 때는 가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막 고관절 이동축이 너무 가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튼튼하게 고정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허벅지 돌아가고, 허벅지가 이 안쪽은 이렇게 패여져 있는 조형이고 바깥쪽은 살이 차 있습니다. 비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다리를 넣었을 때 이 중앙 부분하고 간섭하지 않도록 여기를 파놨어요. 그 다음에 무릎이 이중관절, 무릎 아머가 관절 앞쪽에 달려서 따로 가동을 하고, 앵클 가드가 되어버린 이 정강이 아머가 이 사이드하고 같이 가동합니다. 사이드가 프라모델에서는 이렇게 들리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아예 일체형으로 움직여서 편하게 치워 놓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좀 섬세함은 떨어지는 배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목이 기다란 축이 달린 볼 조인트가 저 안에 박혀 있고요. 이 아래쪽 내려온 축이 여기에서 한 번 더 관절 축을 형성해서 이쪽에서도 돌아가게 되어 있고, 앞꿈치가 따로 가동을 합니다. 발바닥에 기믹이 있고요. 디테일이 보입니다. 무릎 앉기는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보기 좋게 되는 편이고요. 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쫙 펼치면서 앉을 수 있는 게 또 멋있네요. 꽤 잘 나온 편이에요. 점수로 치면 90점 미만 정도. 무릎 앉기 점수입니다. 제품 점수가 아니고. 포즈가 제법 멋있게 잡히죠. 오프닝에 나온 포즈죠. 이렇게 해서 지금은 뽑아놓은 랜서 다트를 슉슉 발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레이프니를 팡 하고 발사하는, 오프닝에서 할 일 다 해버린 블리츠 건담의 멋진 위용이 있습니다. 자, 완전 슈퍼 히어로 같은 포즈를 취해 놓은 다음 영혼의 라이벌 스트라이크 건담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드 스트라이커죠. 특별한 사양이죠. 블리츠만을 위한 준비를 해온 거죠. RG 버전으로 가지고 왔고요. 저는 RG 소드 스트라이크 밖에 없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1대 144라고 생각하면 약간 못 미치는, 정말 아주 약간 못 미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 RG가 신체 밸런스가 좀 특수한 것도 있어서 같이 놓고 보면 좀 다른 세계의 사람들 같이 보이거든요. HG판으로 비교를 하면 이 정도 밸런스, 어느 정도 통일감 있어 보이죠? 이 정도면. 꽤 멋있는 포즈가 되었어요. 원작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어깨 위치가 막 리마스터의 리마스터판입니다. 프라노트 에디션이죠. 그래서 왠지 밀도감이 높은 스트라이크 건담을, RG판은 손에 조인트가 있어서 가동손에 무기를 장비할 수 있는 훌륭한 사양으로 되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다지 성공적이진 못했지만 슈퍼 코디네이터의 판단 능력을 볼 수 있는 리마스터판에서는 어디까지나 키라는 그런 의도가 없고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를 바꾸잖아요. 그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들었어요. 근데 원래 의도가 그거였다고 하니까 원래 의도대로 연출을 바꾼 게 제작진 측에서는 그게 맞는 거겠지만, 받아들인 경우에서는 이게 갑작스럽게 얘가 나타나니까 그런 거죠. 실전 경험이라고 해봤자 키라 야마토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적을 봐주고 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기가 지금 손에 들린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러고 나서 전해지는 손맛 때문에 놓아버리잖아요. 그게 청소년의 성장 애니메이션 같은 건담다운 연출이라서 좋다고 생각이 들었거든. 예를 들면 막 퍼스트 건담에서 아무로가 람바라한테 공포를 느끼는 그런 장면 같은 것들처럼. 포즈를 좀 딱 취해놓고 싶었는데 얘가 손을, 무기를 자꾸 놓치니까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손가락도 빠졌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로봇 혼 블리츠 건담 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저는 이 옛날 로봇혼이지만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해서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다른 로봇혼 시드는 안 샀는데 이것만은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제품도 잘 나온 것 같긴 한데 결국에는 뭐 지금처럼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포즈는 이 제품은 이걸 고정해 놓을 수 있는 파츠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베이스를 사용했어요. RG 버전은 본체에 결합하는 이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베이스를 꽂아서 이렇게 가져다 대놓으면 비슷한 모양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잠깐, 원작 재현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특별한 연출을 해보고 싶지 않아요? 소드 블리츠 건담을 한번 해봅시다. RG 무기도 로봇혼에 호환이 되니까 머리로 가버렸네요. 니콜이니까 이 정도 실력이겠죠. 조종석을 한 방에 노리진 못합니다. 스트라이크 건담은 전투 불능 상태가 되고, 여기에서 용자 건법 포즈를 취하면서 블리츠 건담이 기동전사 건담 블리츠 데스티니 1화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